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학생들이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 쪽으로 명문대에 진학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셔널 사이언스 보드라는 곳에서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리포트를 발간을 하는데,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향후 공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분야에서 앞으로의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리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리포트들이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긴 리포트 한 3-4개 정도를 참고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미국 내에서 배출러 디그리, 그러니까 대학교 학위를 따는데 그것이 전공별로 인원수를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 소셜 사이언스 분야가 되겠는데, 왜 이렇게 다른 전공들보다 인원들이 많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non-STEM 계열 거의 전체가 이 소셜 사이언스 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은 다른 전공들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혹시 기울기가 꺾이면은 인기가 조금 시들어지는 그런 메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울기가 확 하고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입학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소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로부터 약간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바이올로지와 agricultural science, 그러니까 이 바이올로지 안에는 헬스케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agriculture, science 이쪽 분야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기울기가 서서히 줄어드는 이것이 바로 사이콜로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그래프가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다시피 엔지니어링, 점점 엔지니어링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데, 어떤 그래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이 닷컴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다가 다시 시들해졌다가 요즘에 확실히 컴퓨터 사이언스의 인기가 아주 많이 높아졌는데, 그 수치를 비교해 보면 닷컴 버블일 때보다 더욱더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Physical Science와 Mathematics and Statistics이니까 꾸준하게 그냥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엔지니어링과 바이올로지, Agricultural Science,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다른 메이저들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유학생들이 마스터 디그리, 그러니까 석사 학위를 따는 인원들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 붉은색과 파란색을 구분지어서 보셔야 되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을 얘기하는 거고, 붉은색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솔리드 라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인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 인 경우가 이렇게 실선이 되는 것이고, 이 점선들이 유학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미국 내 학생들도 엔지니어링 인원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에서 이렇게 유학생들이 2012년에서 3년부터 쭉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를 원하는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상한 것은 2017년부터 조금 내려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 1월서부터 바로 트럼프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조금 조이고 그리고 이민자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어떻게 보면 쇄국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대학원생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점차 숫자가 내려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뒤에 데이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팬데믹이 터졌기 때문에 더욱더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완화가 됨으로써 이제는 요즘에는 조금 더 이연돼 있던 학생들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다시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사이언스 유학생들도 굉장히 유입이 많이 돼서 많이 원하는 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학위별, 인종별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저희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배чл러 디그리 쪽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히 이 백인들이 되겠고요. 이 색깔이 애매하지만 이 색깔이 바로 아시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붉은색이 히스패닉을 의미하는 것이고 맨 왼쪽에 푸른색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포션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이 정도의 포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적은 포션의 아시안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중국과 인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배철러 디그리 안에서 국가별로 어떤 포션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산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접적으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게 이것은 박사학위를 따는 그런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미국에 와서 학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아시안 비율 안에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학생들이 전공별로 받는 디그리를 퍼센티지별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사이언스는 배철러 디그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붉은색 그래프죠. 이 붉은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여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나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봤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여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쪽으로 진학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여학생들보다는 어려워지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 여학생들이 이 디그리를 따는데 인종별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배철러 디그리를 보셨을 때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이렇게 제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논조로 아시아인인 여학생이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션이 적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 미국 내에서 국가별로 학위를 받는 그 포션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한국 학생들이 있죠.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파란색 엔지니어링 학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는 여기가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여기는 소셜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컴퓨터 사이언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국가별로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만큼 컴페티티브, 경쟁률이 높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전체 학생들 비율 중에서 대학교 bachelor degree 학사 학위를 따는 학생들의 아시안 비율은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고 그 안에서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게다가 여학생이면 그래도 조금 더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쪽으로 지원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입지가 좁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성적을 좀 찾아볼 차례인데 수학 성적입니다.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90%, 그러니까 상위 10% 학생들의 명수, 그리고 하위 10%의 명수,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 명수, 그리고 못하는 학생들 명수를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한국 보시면 확실히 아직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째 싱가포르는 계속 1등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한국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다. 못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이언스 분야를 살펴보면 여기가 일본이고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한테도 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 사이언스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꽤나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건 다시 수학 성적인데, 저희가 수학 성적이 높게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보시면 OECD 평균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2003년과 2018년을 비교해 봤을 때 점점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시아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왜 인종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냐면, 대학에서 입학생들을 뽑을 때 우리 아시아인들과 뭐 백인들과 히스패닉과 아프리칸을 전부 다 같은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아시아인들끼리 안에서 경쟁을 해서 뽑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종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아인 중에서 굉장히 포션이 높은 중국 학생들은 점점 성적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포션이 낮은 한국 학생들은 조금씩 성적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민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가 거듭할수록 엄청나게 미국으로 이민해 오는 인원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선 2019년까지만 나와 있긴 한데 지금 현재까지로 하면은 여기 260 몇만이라고 써 있지만 지금은 거의 400만에 육박하는 만큼으로 인원수가 많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주춤해서 그렇게 많이 중국이나 인도처럼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 인구 파워를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인도인들이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5번째가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결론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 의하면 우리 지금 K-12까지 전체 학생 수는 49.5 밀리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아시안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2.7 밀리언 정도가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인원이 49.5 밀리언인 상태에서 이 표는 1000, 그러니까 1000만큼의 단위를 갖기 때문에 이 49.5 밀리언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는 한 학년일 때 내가 몇 등 정도 해야지 그래도 탑 20 학교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가, 다른 인종 상관없이 아시아인들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것을 좀 산출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쭉 와서 보시면 11학년들 인원수를 살펴보면 207이라고 좀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20만 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텐데, 뭐 물론 대학을 바로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20만 명으로 잡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한 학년에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 숫자보다는 약간 적겠지만 20만 명이라고 대략 잡았을 때,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고등학교 내 상위 10% 이상의 학생들이 탑 20 학교를 지원을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한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만 명 중에서 20%, 2만 명 정도가 우리 탑 20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인들 중에서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탑 20 정도의 학교들은 아시아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ED, Early Decision과 Regular Decision을 통합해서 약 합격률이 8에서 9%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1,600에서 1,800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체 미국 내에 있는 아시아인들 전체 중에서 그 아시아인들 중에서 1,600에서 1,800등 안에 들어야 탑 20 학교를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중국과 인도 학생들이 거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인원수이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그만큼 적은 상태에서 여학생들을 조금 더 같은 성적이면 조금 더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학생인 한국인인 남학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성적이 좋아야지만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를 포함한 사이언스 파트에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학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학생, 인도 학생들을 모두 이겨내고 1,000몇 등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남학생들이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했을 때 그렇게 크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 학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원에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힙스라든지 아니면 뭐 카네기 멜론의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데 합격한 학생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여학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감안하시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은 일반화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고등학교들의 수준도 다르고 뭐 특목고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한국인들 중에서는 학교 안에서 그래도 첫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탑 20 안에 학교에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